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책을 3권 썼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책을 3권 썼습니다. 첫째 책이 민족 영웅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금 영웅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평범하게 그저 세월이나 보내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민족을 일으킬,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의 주인공인 민족 영웅이 한번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 대통령입니다. 감동 대통령. 이 감동 대통령은 그저 쇼맨으로 감동시킨 거 아니라 정직한 정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뜻한 대통령입니다. 따뜻한 대통령. 따뜻한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서 정치 보복하지 아니하고 편가르기 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날마다 대립하고 이러다가 괜히 나라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을 쓴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방송을 하기로 작정하고 제가 지금 오늘 12강 대통령을 재해석하자, 박정희 대통령을 오늘은 재해석하자,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 합니다. 저는 대통령 정치의식이라는 논제로 방송하면서 지난번에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하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또는 이명박 대통령, 아무쪼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또 전두환 대통령도 하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재해석하자, 그런 제목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서가 이 분단국가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에 따라서 못된 놈으로 매도하고, 정치 진영에 따라서 자기 진영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매도합니다.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흉악한 놈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은 거의 다 나쁜 놈, 못된 놈, 몽땅 빌어먹을 놈, 이런 놈으로만 그저 그냥 말을 해도 거의 보통으로 알고 있어요.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점은 훨씬 많은데 좋은 점은 다 빼버리고 가장 못된 것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사변 때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분이다, 또 부정선거로 하야한 분이다 정도로 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교육만 받고 보니까 나라 장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지도자에 대한 의식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당신도 이 방송을 듣고 당신도 평가하면 똑바로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털어서 먼니한 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흠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완벽하기를 원해. 완전하기를 원해. 그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못된 정신. 이거 우리 국민 이 마음속에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회 되겠습니까?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위대한 업적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물론 장기 집권도 했고 독재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 독재 집권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어요. 사실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 같은 대통령인데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칭찬할 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재했다는 것만 부정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너무나도 모두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라는 말이 있고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대통령들의 사람은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한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면이 더 많고 위대한 면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훌륭한 측면이 또는 자랑할 부분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점은 원래 자익으로 낙인이 찍혀서 조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고 자익에 안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 우리 한국 상황이 자가 우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박헌영의 그런 못된 놈 새끼들 때문에 다 그냥 그 당시에 거의 다 자익이었어요. 그냥 거의 천재 그냥 국민들의 80%가 자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양반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혁명 공약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방공을 국시로 제1로 삼았어요. 이것은 대단한 기적의 주인공 인물이에요. 혁명 공약을 방공 정신으로 못을 박아 처음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해 7월 3일에는 방공법을 정식으로 공포해서 방공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 쐐기를.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실망을 크게 했던 거 아닙니까? 실망을 크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부산 동성교회를 집회 갔는데요, 김일성의 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부산에 이북에서 도망쳐 부산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 나이가 지금 돌았을 겁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러시아 통역관이랍니다. 통역관.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평양 운동장에 다음으로 모였더니 김일성이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니까 자기가, 그런데 김일성이가 딱 나타나더니 연설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교회를 이해한 것처럼 김욱두 목사님을 앞세우고 하더니 나중에 교회 싹 없애버리고 목사들 싹 죽여버리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 통제사회 아닙니까? 언론 통제, 종교 통제.
그것을 좋다고 지금도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정신병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자, 정신병자. 이 못된 정신병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속아가지고 와 그냥 주체 사상 그게 무슨 짓거리인가 그것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익의 사람인데 세상에 혁명 공약으로 반공을 국시로 했어요. 와 우리 박수 한번 박수 박수 박수. 그 당시에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못 사는 빈국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잘 됐겠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안 나타나고 딴 사람이 됐으면 지금도 우리가 이북처럼 못 살지 모릅니다. 농업 1차 산업이 있었던 나라에 포항제철을 수많은 이 재원을 들어가면서 박태준 씨를 투입해서 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광양제철. 저도 고향이 저 전남 여수입니다. 여수. 그러니까 광양제철을 잘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1966년 8월 3일은 산림청을 신설해서 산림녹화 국민운동을 벌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된 겁니다. 이북 보세요. 이북, 민둥산. 우리나라가 이북처럼 민둥산이 됐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 사업을 철저히 했어요. 저는 저 원래 고향이 전남 여청원 하전명 낭도리 983번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그 당시에 밤나무 심으라고 나무를 못 주고요. 밤을 그 포대자로 몇 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 썼어요. 밤을 심으라고 주면 반은 쌀만 먹어불고 반은 심고 그래 지금 밤나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유실수까지도 심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선합니다. 선해. 임기 초반부터 깡패 조폭 소탕에 큰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깡패가 보통 깡패입니까? 그 당시에 깡패는요 무서웠습니다. 정치도 다 깡패들 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군대식으로 싹 소탕했어요. 그때 안 했으면 나라 되겠습니까? 야쿠자 일본 야쿠자들처럼 더 험한 집단이 생겨. 깡패를 조직폭력배를 철저히 소탕했다는 건 큰일한 겁니다. 큰일. 박수 쳐야 돼. 박수. 혹시라도 조직폭력배 지금도 있는 분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 조직폭력배 합니까? 그거 그만해야 됩니다. 남 괴롭히는 그런 못된 일에서 뭐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모든 정책을 군대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군사정권이 아니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사정권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군사정권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하고 추진도 못하고 한 발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천년에도 못해요. 그때 박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계속 여야 옛날 여러분 이시조사 안 봤습니까?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뭔 짓거리가 뭔 짓거리.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야. 분단국가. 분단국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지나치게 여야 진보 보수 정신 차려야 돼. 국회의원들
정치 양식도 없어 그냥. 그래서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나라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각까지 하는 국회의원들 아주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원 직정제 운운하는 인간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진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호도하지만은 그들 속마음은 못된 새끼들이야, 못된 새끼들. 이름 안 밝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대표가 슬그러미 이원 집정쟁이 그런 사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교안 대표님 강하세요, 강해. 약하면 안 돼, 약하면 당신이. 나는 우리 황 대표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그러려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 정치 그만해야 돼. 정치 가지고 나라를 장난치면 안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원 집정쟁이 하면서 슬쩍 내각제를 주장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다 알고 있어 70% 이상이 4년제 중임을 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내각제 하면 나라 아무것도 못하고 정치 싸움만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 운운하는 것은 나라 망할 짓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 맨놈들, 내각제 말한 맨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런 몰상시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 혼란기에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 해버리면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국민 수준이 절대 용납 못해. 국민 눈높이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지금은 유튜브 방송만 해도 수만 개입니다. 저도 개인 방송입니다. 국민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은 말 안 해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정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요즘 그 문제를 거론하신 펜앤마이크 몇 분 있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못된 버릇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말을 안 해도 그 이면까지 뉘앙스까지 알고 있어. 누가 지금 뒤에 조종하고 있다, 어떤 놈이 조종한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 몰상시간 정치에서 퇴진해야 돼, 퇴진. 정치에서 퇴진할 사람들이 퇴진 안 하고 못된 버릇 한다고 펜앤마이크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통탄한 일입니다. 대표가 돼가지고 이용 집정이 슬그러미 발톱을 슬쩍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 못된 놈들이야. 슬그러미 그냥 그랬다가 또 옆에서 말해보자 슬그러미 또 언제냐 그러냐고 또 그런 약한 지도자가 뭘 하겠어요, 뭐래. 국민 속이는 정치인, 이건 정신병자야. 국민 속이는 정치인 아주 나쁜 흉악한 놈이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밀실정치, 모략정치, 겉모술수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야합정치, 계략정치, 거짓정치, 폐결의 정치, 폐결의 정치하려면 앞으로 국회의원 5명이면 5명, 뭘라고 300명이나 합니까? 정치 이상 됐습니까? 폐결이 하려면 국회의원 잘 들으세요.
5명만 하면 충분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싸울 수도 없고, 뭘라고 300명이나 월급 많이 주고 1년에 몇백억이 들고 그거 가난한 사람 좀 둬야 돼.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진실한 정치해야 됩니다. 정직한 정치, 투명한 정치해야 됩니다. 깨끗한 정치해야 됩니다. 한간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뽑아놔야 돼.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우리는 선출해야 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것이 그때는 몰라서 좋은 줄 많이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나 국민 정신 건강에 좋았겠습니까? 저기 아침에 일어나면 초등학생들은 재건체조라고 국민 재건체조했습니다. 건강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또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그 쓸데없는 무조건 인권 붙여가지고 그냥 그런 걸 못하게. 앞으로 그런 몰상 시간 좌파들도 없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아무거나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성소수자 나라 망할 짓입니다. 나라 망할 짓. 남자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남자가 남자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몰상식한 것을 그냥 놔두고 있어. 나는 우리 서울시장을 상당히 그래도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절대 아니고, 우리들은 100년 대계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견지명으로 68년도 서울대학교 이전 준비를 했고, 68년도 주민등록제도를 해서 전 국민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했고, 또 그린벨트 제도를 만들어서 산림 훼손을 막음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 환경을 우리가 멋지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체도 그 당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조선사업도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 때 조선사업을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1위입니다. 1위.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저 그냥 이눈치 저눈치 보고 안 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통역해야 돼. 통역. 쫄자 태문자 안 돼. 쫄자 대통령 아니 나오지도 마. 쫄자 당신은 대통령 아니야. 저 반장에 반장 가서. 이유락 정보부장을 또 이북에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의 기반을 닦는 남북 적시자 회담, 여러분 많이 봤죠. 옛날에 10차에 걸쳐 열었고 7.4 남북 공동성명가 이끌어냈습니다. 또는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얻어낸 막대한 정부 비용으로 1960년대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협정을 굴욕 해결하고 반대하는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 기회 놓쳤으면 우리는 지금 이북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말은 좋지. 굴욕애고다. 굴욕애고.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못된 놈들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안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못 살겠습니까? 통 큰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사람 착하다고 되면 안 돼.
쫄자는 절대 안 돼. 약한 셋님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지하철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100년 대계를 봐서는 다 잘한 일이고 큰 짐을 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큰 수고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100년 대계는 십자가를 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야권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죽게 하면 살기로 그냥 막 들어놓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이름 안 받겠습니다. 야당 지도자들. 고속도로에다가 보리 심고 밀 심어야지 이름 밝히면 창피하니까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고속도로 안 했으면 지금 어찌 되겠습니까? 민주화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야당에서 우리 거의 다 안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그러면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밀려버렸으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가만 생각해 봅시오. 옳은 건 옳다 해야 됩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통 큰 지도자, 대범한 지도자가 나와서 대운하도 지금 다시 하고, 또는 새만금도 개발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안 돼요. 임금이 너무 올라가고 지금 다 이전했어요. 반드시 대운하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세계를 끌어들여 관광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통일되더라도 돈 안 들고 일자리 한 250만 개, 300만 개 만들어서 충분히 우리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통일 대비, 돈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도 물론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분의 지도력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처럼 가난하게 가난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북한이 좋습니까? 가난해도 북한이 좋습니까? 북한 빨리 가십시오. 북한 빨리 가! 북한 가 살아, 북한 가 살아. 대학 나와서 그것도 몰라! 당신 정신 이상이요? 정신 이상이냐고! 언론 통제, 공산국가 좋습니까? (1970년대) 5.16 그때도, 그때 직격탄은 막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박 대통령이 역이용해서 중동 국가와 교류를 맺고 중동 국가 기간 국가 건설 사업에 뛰어들므로 중동 특수로 바꿔서, 특수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결론 마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도자를 매도만 하고 한쪽 말만 듣고 지도자를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민족 영웅적 영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시 재해석하고 재평가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또, 저 새끼는 지금 야당만 보수층만 한 거 아닙니다. 다음번에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제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쪽만 치우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늘 톤을 안 높여야 되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그냥 충동이 와서 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나라 만드는데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멋지게 한번 승리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